여러분,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창피하다. 안녕하십니까, 스피치 1타 강사 마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럽에서 유명한 연주가이자 심리치료사인 이름타우르트 타르가 쓴 내 안의 겁쟁이 길들이기라는 무대공포증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발표, 무대공포증에 대처하는 첫걸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 자체를 추구하고 과정에 집중한다. 얼마 전 저에게 이 표현이 딱 맞는 60대 남성분께서 스피치 코칭을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딸의 결혼식에서 성원선언문과 간단한 덕담을 잘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3, 4분 정도의 짧은 대본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요. 아무래도 대본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셔서 그런지 대본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셨고요. 평소에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이거니와 자신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코칭을 원하셨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쯤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처음 오셨을 때보다 실력이 점차 나아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발표 기술과 음성 코칭을 진행하려고 하는 순간 저의 코칭에 잘 따라와 주시던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어서 배우러 왔습니다. 이런 제가 선생님에게 좋은 기술을 배워도 하객들을 만족시킬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준비한 부분을 더 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선생! 저를 찾아오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했던 문장은 저에게 정말 대단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발표나 무대에 대한 경험은 없으셨겠지만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 스피치를 하는 이유가 하객의 평가가 아닌 딸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스피치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오직 딸을 위한 대본을 쓰고 훈련하는 과정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발표 스피치가 두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앞서 말씀드린 선생님의 문장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마선생! 여러분들의 발표, 무대 스피치는 태어날 때부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기타라는 악기의 생김새를 안다고 해서 연주를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타의 튜닝 방법부터 개 이름 잡기, 악보 보는 법부터 다양한 연주 방법을 알고 배워야만 사람들의 귀를 인정시킬 수 있는 노래를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발표도 다를 게 없어요. 발표, 무대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지 남들 앞에서 말하고 표현하는 스피치를 실제로 배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남들 앞에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발표나 무대 스피치는요, 무슨 자신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안 해보고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동네에 하나 두 개씩은 스피치 학원이 꼭 있습니다. 다니면서 배우고 연습해보세요. 혹은 다닐만한 상황과 사정이 안 된다면 훌륭한 강사들의 유튜브나 온라인 클래스를 찾아 배우면서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피치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하루하루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스피치의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드백이거든요. 나의 스피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피드백을 줄 조력자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배우시고 연습하세요. 아니, 사실 진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거 유튜브 처음 영상 찍을 때 한 10시간 찍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관객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쉬웠는데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한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굴 컴플렉스까지 갖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시간 많이 단축했습니다. 한 3, 4시간 정도면 촬영 끝내고 편집까지 해서 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이 저의 조력자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버스님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구독자의 반 이상도 말버스님 채널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감사합니다. 말버스님도 저희 유튜브 편집과 유튜브 스피치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코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 배운 것보다 배운 것이 훨씬 낫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일단 배우세요. 배우면 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마선생!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발표, 무대 공포증을 겪는 대부분의 분들이 청중 대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준비한 만큼의 스피치 실력이 발현되기가 절대적으로 힘듭니다. 한 명에게만 집중하시고 말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요, 1대 다수를 상대하고 말하는 저희 직종에서는 꽤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발표 스피치 능력이 청중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발표 스피치 상황이 다가오면 청중 100%를 만족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은 스피치 상황들이 있겠지만 오직 한 사람을 기준으로 대본을 준비하고 연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하고 집중이 잘 되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에게 코칭을 받은 남성분도 하객의 반응과 만족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에게 이야기하듯이 단 한 명에게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단어나 문장도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올 겁니다. 발표 공포증, 무대 공포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인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평가받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매력, 재능, 사회적 지위, 성공에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두려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죠. 그 와중에 한 명의 평가가 아닌 청중 다수에게 발표를 통한 나의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하면 공포심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 만족 못 시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 만족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다 만족 못 시킵니다. TV 속의 모습으로만 평가받는 연예인들 중에 호감 가는 연예인들도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전체를 잡으려다 모두 놓치고 맙니다. 단 한 명에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스피치를 준비하고 연습해보세요. 아마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겁니다. 타겟 설정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는 것은 마케팅에서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선생! 유명한 작곡가죠? 프레데릭 쇼팽. 이 아저씨. 제가 음악을 되게 못했었는데 보통 대부분 저 머리 하면 다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저 때 음악가들이 저 머리가 유행이었나 봐요. 우리 뭐 투블럭 유행한 것처럼, 그죠? 네. 근데 이 쇼팽 아저씨도 무대 공포증이 있었는데요. 이 쇼팽 아저씨가 이야기하시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무대 공포증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발표나 스피치는 욕심부리면 일을 그르칩니다. 진짜 연습한 만큼만 나옵니다. 제가 해봤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습한 것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웬만큼 잘했다고 해도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대중 스피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내가 PPT 만든 시간, 그리고 대본 구성하는 시간 이외에 입 밖으로 내는 발표 연습을 얼마나 하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습한 만큼만 나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 혹은 미화시키지 마시고 본인이 발표를 위해 연습한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표 전에 되뇌이면 좋은 문장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준비한 만큼 나올 거야. 뭐 더 없어. 솔직히 이 발표를 위해서 내가 할 만큼 했어. 끝났어.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내가 준비한 것만 빼놓지 않고 다 쏟아붓고 올 거야. 여러분 실력에 욕심을 더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떨리고 힘든 이유는 욕심이 실력을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현장에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스피치에 적용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떨릴 겁니다. 그래서 바꾸세요. 실수하는 것도 나의 모습 중에 하나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쿨해지려고 하면서 왜 발표에는 쿨하지 못하세요? 실수할 수도 있죠. 가지고 있는 한에서만 보여주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믿으세요. 지식이나 돈, 능력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남들에게 더 많이 줄 순 없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막연히 발표 스피치에 대한 걱정보다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는지 감정에 치우치기보단 현실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될 겁니다. 오늘은 발표, 무대 공포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저라고 안 겪었겠습니까? 네,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무대를 올라가는 지금도 굉장히 떨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그리고 스피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영상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스피치 1타 강사 마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